안녕하십니까. 홍강철TV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한에서의 성평등 역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국제사회는 북에서는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또 간부들이 위력 성추행과 성폭행은 공권력이 그 방으로 인해서 지속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여성 인신 매매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전락되었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일부 탈북자들이 이런 허위 증언들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제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그리고 또 제가 실제 겪어봤던 일들을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듣고. 북에서는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7월 30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되는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1930년대 초반, 그때부터 중국 동북지방에 꾸려졌던 유교 근거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남녀 평등권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리로 찾아보게 되면 당시 그 동북지구에 꾸려졌던 유교 근거지들, 그 안에 인민혁명정부라는 그런 그 기관이 있었거든요. 인민혁명정부가. 근데 그 인민혁명정부 안에 분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분회회장, 그 분회의 책임자 분회회장이고요. 그리고 북쪽에, 이 남쪽에는 그런 영화들이 좀 드문데, 그 북쪽 영화들에 보게 되면 분회회장 하는 그 역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북쪽에 이름 있는 그 인민배우죠. 오미란. 오향문 씨 딸 오미란인 겁니다. 조선인민군 대사고 오미란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출연한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도 보게 되면, 그 항일투쟁 때는 여성들도 큰 몫을 맡아 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불리웠던 이런 혁명가요. 보게 되면 뭐 여성해방가, 또 뭐 여자해방가, 그러니까 제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가사도 조금씩 다르고요. 북쪽에서 북쪽 출판물에 실리는 여성해방가, 그리고 또 연변에 실리는 여성해방가가 그 가사나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요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여성해방,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북쪽에 나오는 그 여성해방가, 그 흔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거는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 청춘의 붉은 꽃 못 피운 문안, 아느냐 그대여 여성 동무들, 이런 거요. 이런 것처럼 이런 여성해방가, 이런 그 노래들도 많았습니다. 그 시기부터 남녀평등권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셨던 혁명가들이 많았던 거죠. 혁명가라고 말하면 제가 왈가왈부에서도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자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혁명가인 거죠. 그리고 또 1937년에 창작 공연되었던 혈애지창, 그러니까 북에서는 피바다라고 하죠. 그 가극만 보아도, 연극 가극만 보아도 그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혁명투쟁에 나섰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전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항일 무장투쟁 시기 그 초시기부터 남녀평등권을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고, 1936년 5월 5일에 중국 길림성 무송현 동강이라는 그 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조직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조국 강복희 10대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죠. 남한에서도 잘 알려진 이모 선생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조국 강복희 회원이었거든요. 조국 강복희 회원으로서 1940년대 초반에는 저기 함경남도 장진과 부천 일대에서 군정 정치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도. 조국 강복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직 안에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과 민족주의자들까지만한 이런 범민족주의인 이런 조직이었습니다. 천도교 도종, 박인진 도종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백두산 고무걸 밀령까지 가셨던 일도 있었죠. 그건 유명합니다. 그 천도교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다. 예. 제가 남한에 와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투쟁을 표명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거는. 북한의 정신적 지주인 김일성 주석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북쪽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국 강폭기 10대 강령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7조입니다. 네? 7조에 양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그리고 민족, 종교 등 차별 없는 이런 인륜적 평등과 분야의 사회상 대우를 제고하고 여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일발치산에는 여성들도 많이 참가했었고 그 중에는 부부들도 있었고 일제와 싸우는 그런 엄혹한 그 속에서도 첩첩산중에서 생수 한 그릇 떠놓고 동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여자도 남자 똑같은 행군길을 걸었고 일본 놈들이 쫓아오면 남성들하고 똑같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항일발치산에는 전투만 전문으로 하는 이런 전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밥을 하는 작식대원, 옷을 짓는 재봉대원, 또 그리고 일제 강점 지역에 내려가서 대중을 교양해서 지하 조직에 묶어 세우는 일을 하는 지하 정치공작원, 뭐 부대와 지하 정치공작원들과 연결을 맡는 이런 연락원들, 예?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도 여성들이 많았죠. 예? 남자들과 똑같이 싸우고 밥도 하고 옷도 지었던 겁니다. 여성들이 하는 일은 우리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 대한 책임감도 남성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북에서는 그 혁명 위협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 낙천성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꼽냐? 항일혁명 투사 최희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살아온 분들은 알죠. 최희숙이라는 분이 누군지. 연변 사람들도 많이 알 겁니다. 최희숙이라는 분은 북한에 최희숙 군관학교라는 여성 정치일꾼들을 키우는 군관학교가 있을 정도로 북에서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북쪽에 사람의 이름을 단 그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군관학교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은 그 자신의 회고록에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최희숙이 투사에 대한 이런 회고를 하셨던 거죠. 김일성 주석이 이 말은 최희숙이라는 투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말입니다. 이 최희숙이라는 분은 중국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결혼도 했었습니다. 16살인가? 어쨌든 그때 결혼을 하셨고 결혼하신 후에 부부간에 다 같이 함께 항일무장투쟁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6.29에서도 싸웠고 김일성 주석이 이끄는 무장부대에 들어온 이후에는 수많은 전투를 거쳤습니다. 무성연성 전투, 뭐 대덕수 전투, 소독수 전투, 또 무산지구 전투, 월기강 전투, 홍기아 전투 유명하죠. 마에다 부대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수많은 전투들과 역사상 유례없는 100여일에 걸치는 그 고난의 행군에도 참가했습니다. 남패자에서부터 북대정자에까지 이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계속되는 일본 놈들이 추격, 그 다음에 행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식량도 제대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 목재소에 들렸는데 말 몇 필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잡았죠. 말을 잡았는데 소금이 없었거든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이 없이 날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못 먹겠다 하니까 대원들이. 그 최희숙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날고기를 씹어 드셨다는 거죠. 살아야 된다고. 살아야 그 혁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말리, 혈전말리를 헤치면서 그 속에서 남성들하고 똑같이 행군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렇게 하고도 저녁이 되면 대원들한테 밥도 해먹이고 대원들이 깨진 신발, 옷 다 기워주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대에서 누님, 언니 이렇게 불렸거든요. 그분은. 그러다가도 그 1939년도인가 그때 가을에 지금 온 부대가 입어야 될 겨울 군복을 장만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하고 솜 이런 거랑 갖다 줬는데 그걸 누군가가 재봉으로 이렇게 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겨울 속옷을 600벌이 필요했는데 그래 그 600벌을 만들 때 대한 임무를 이 최희숙이라는 분이 맡으신 거죠. 예? 그래서 여성대원들 10명과 함께 그 어느 밀령에서 지금 그 600벌이 그 군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에 만들었거든요. 20일 동안에 10명을 데리고 20일 동안에 그 군복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수석한테서 금반지하고 시계 선물도 받았던 일도 있죠. 그러다가 1941년 2월에 공작 내려갔다가 일본 토벌대한테 체포됩니다. 토벌대하고 이게 싸움이 붙었는데 다리에 간통상을 입었거든요. 다리에 간통상을 입게 되면서 토벌대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벌대 체포되게 되니까 그 다음엔 끌려가서 그다음 고문받는 거 아닙니까? 예? 고문하고 온갖 모욕을, 여성이니까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전향했던 새끼를 데려다가 지금 또 전향하라고 이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자기 신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최유석 이 투사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간통상 입고 피를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눈까지 뽑아버린 거죠. 네가 그 해방된 조국을 볼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니까 공산주의는 영원한 청춘이다. 나에게는 지금 두 눈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2천만 계례가 만세를 부르며 강국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말은 최유숙 투사의 그 최후를 목격한 중국 조선동포들에 의해서 전해진 말입니다. 지금도 제중동포들은 항일혁명 전쟁 승리 기념일 그때게 되면 각종 이런 공연 기념식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유숙이라는 분이 일대기를 다룬 방송국이 있거든요. 승리가 보인다라는 그 방송국이 주제곡이 제목이 뭐냐면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지금도 인터넷에다 그대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하고 딱 치면 중국 그 연변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가 항일혁명 투사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죠. 그분들을 추억하는 노래인 겁니다. 거기에 바로 최유숙이라는 분이 일대기를 그린 그 방송국이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최유숙이라는 분이 공산주의자였는지 민족주의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제를 반대해서 무장투쟁에 참가했고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두 눈을 잃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조선 독립 만세, 조국 강복 만세를 부른 이런 조선 여성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 민족의 여성들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반만 년 동안 의리 위치에 서서 남편과 가정에만 충실할 것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성평등에 대한 이와 같은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 남녀평등권을 법령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에서 남녀평등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